제사 후 성묘를 가던 산길에서 임신한 며느리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사위가 뒤에서 밀었기 때문이었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며느리, 그 순간 시장 반찬 가게 주인이었던 장모가 나타나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한국식품그룹 회장 박금순입니다. 22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시장 장사 집안이라고 무시했던 그 장모가 사실은 재벌 회장이었다니. 사위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왜 회장이 시장 반찬 가게 주인으로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1년 전 한 명의 평범한 시장 상인이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서울 광장시장 한복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금수는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66세의 금수는 이곳에서 22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올린 모습은 평범한 시장 상인 그 자체였습니다. 금순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주인 이영숙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치 손님들이 새벽에 많이 찾으니까요. 금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22년 동안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었죠. 진열대에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금수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깍두기, 총각김치, 무생채까지 새벽에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딸이 또 그러더라고.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창피하다고.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순 언니는 자식 있어? 네, 딸 하나 있어요. 결혼했고요. 금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결혼 후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요. 오전 8시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은지였습니다. 임신 7개월 배를 안고 힘겹게 걷고 있었죠. 금수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여기는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은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금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금순은 딸을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된장국과 밥을 차려줬죠. 은지는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 오빠가 저한테 너무 심해요. 시어머니는 집안일만 시켜요. 임신했는데도요. 금순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회사는 휴직했어요. 시어머니가 임신하면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청소, 빨래, 요리 다 혼자 해요. 태준이는 뭐래? 시어머니 말씀 들으래요.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금수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아기 낳고 나면 나아질 거야. 정말요? 응. 엄마가 지켜볼게. 은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금수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차가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 남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 김상무였습니다. 한국식품그룹의 상무이자 금순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죠. 저쪽 찻집에서 뵙죠. 금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찻집에서 김상무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태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금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준의 동선, 만난 사람들, 통화 기록이 빼곡했죠. 이 여자는 누구죠? 박미란입니다. 같은 회사 기획팀 대리예요. 최근 2달간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금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태준과 미란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건 납품업체 리베이트 정황입니다. 추정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금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은지는 절대 모르게요. 금수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반찬을 팔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딸의 남편이 불륜에 횡령까지 저지르고 있다니요. 저녁 무렵 금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제사예요. 시댁에서 음식 준비 다 하래요. 혼자서요? 네. 태준 오빠는 바쁘대요. 금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 며느리에게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니요. 은지야, 힘들면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더 혼나요. 시장 장사 집안이라고 무시하시는데 엄마까지 오시면요. 금순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태준 오빠 핸드폰에서 여자 이름이 자꾸 떠요. 미란이라고요. 금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금순은 시장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지가 한 남자와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이 보였죠. 강태준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회사 영업본부장님이세요. 강태준이라고 해요. 금수는 태준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40세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죠. 금순의 가슴이 불편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2달 후 은지가 금순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금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누구랑? 태준 오빠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금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아? 1년 넘게 같이 일했어요. 성실하고 능력 있어요. 저한테 잘해주고요. 금수는 태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무에게 조사를 의뢰했죠. 일주일 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강태준, 40세, 영업본부장, 실적은 우수하나 성격이 다소 급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조명숙과 함께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고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금수는 딸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허락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조명숙의 반대였습니다. 태준의 어머니인 명숙은 강남에서 한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대기업 본부장인데 시장 반찬 가게 딸이랑 결혼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명숙은 은지의 집안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반찬 가게, 아버지는 없고 언니도 없다는 정도만 알려졌죠. 명숙의 눈에는 형편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미쳤니? 얼마나 좋은 여자가 많은데 하필 그런 집안 딸을. 엄마, 저 은지가 좋아요.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아요. 태준은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결혼은 없어.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은지가 임신을 한 것이었죠. 오빠, 저 아기가 생겼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게요. 우리 결혼해요. 은지의 말에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명숙은 소식을 듣고 기절할 듯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조심했는데요. 조심은 무슨. 우리 태준이 발목 잡으려고 작정한 거지. 결국 결혼식은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명숙은 친척들도 부르지 않았죠. 식장에는 태준 쪽 하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수는 딸의 결혼식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정체를 밝히면 달라질까 생각했지만 참았죠. 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결혼 후 생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은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명숙이 아들 걱정에 같이 살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죠. 며느리, 청소는 제대로 했어? 명숙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빨래는? 요리는?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다 하고 있어요. 은지는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태주는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금수는 몰래 딸의 집 근처를 배회하곤 했습니다. 멀리서라도 딸의 모습을 보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임신 5개월 배를 안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순이 다가가려는 순간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죠. 야, 제대로 버려. 분리수거 잘못하면 벌금 나온다. 네, 어머니. 그리고 편의점 가서 우유 사와. 태준이 먹을 거. 지금요? 몸이 좀 힘든데요. 임신이 무슨 병이야? 그것도 못해? 금순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사돈을 혼내주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김상무가 금순에게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금순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태준의 동선, 만난 사람들, 전화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 여자는 누구죠? 박미란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회사 기획팀 대리예요. 금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나요? 최근 석 달간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주로 조용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요. 접촉 내용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수상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금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태준과 미란이 호텔 라운지에서 대화하는 사진이 있었죠. 계속 지켜봐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어느 날 밤 금수는 우연히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딸을 멀리서 지켜보려고 아파트 근처에 갔을 때였죠. 태준이 늦게 귀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한 여자가 함께 내렸죠. 바로 박미란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여자가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다음 주 계약건도 부탁해요. 우리 거래처한테 정말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 짧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금수는 그 장면을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했죠. 집으로 돌아온 금수는 김상무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강태준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어요.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회장님, 서두르지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금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남편이 배신자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금수는 시장에서 은지를 만났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금순의 가슴이 아팠죠. 은지야, 괜찮아? 네. 그냥 좀 피곤해요. 임신 때문이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시켜요. 제사 준비도 저 혼자 다 하래요. 전도 부쳐오라고 하시고요. 혼자서 태준 오빠는 바쁘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혼자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고요. 금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더 혼나요. 시장 장사 집안이라고 무시하시는데 엄마까지 오시면요. 딸의 말에 금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실 더 힘든 게 있어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 태준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거의 집에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일 때문에 바쁜 거겠지. 아니에요. 분명 뭔가 있어요.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금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사실을 말해줄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아기에게 안 좋았으니까요. 은지야, 조금만 참아. 제사 지나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가 뭘 해결해요? 그냥 엄마를 믿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날 밤 금수는 김상무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상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태준과 미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죠. 금수는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미란 씨, 이게 마지막 계약 서류예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이 거래로 우리 회사가 대박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계 절대 비밀로 해줘야 해요.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이라서요. 걱정 마요. 아기 낳고 나면 이혼할 거잖아요. 금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요. 애만 낳으면 바로 이혼할 거예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니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금수는 이어폰을 빼며 심호흡을 했죠.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사 당일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따님이 너무 충격받을 텐데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딸이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요. 금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2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나설 때였죠. 제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은지는 집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죠. 명숙은 자기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은지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아야. 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보름이나 남았었죠. 어머니, 배가 아파요. 명숙이 짜증스럽게 나왔습니다. 뭐가 아픈데? 진통이 오는 것 같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에이, 헛진통이겠지. 예정일도 안 됐잖아. 내일 제사인데 오버하지 마. 하지만 정말 아파요. 아프면 좀 누워있어. 제사 준비는 다 했지? 은지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통증이 계속됐지만 참았죠. 시어머니가 화낼까 봐요. 1시간 후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은지는 몰래 금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요. 진통이 온 것 같은데 어머니가 병원 가지 말래요. 금수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택시 타고 병원 가. 엄마가 바로 갈게.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아요. 은지야, 아기가 더 중요해. 어서 가. 은지는 결국 택시를 불러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금순도 급히 병원으로 향했죠. 산부인과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조기 진통이 맞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내일 제사인데요.
그래도 입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바로 그때 금순이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은지야, 엄마. 은지가 금순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입원을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원하겠습니다. 금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명숙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태준한테 연락이 가서 어머니를 보낸 것이었죠.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전날 밤에 병원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래요. 입원은 무슨? 내일 제사인데 우리 집에 친척들 15명 온다고. 며느리가 없으면 누가 음식 준비해? 하지만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대요. 위험하긴. 쉬하지 마. 금순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명숙이 금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은지 어머니시구나. 시장 반찬 가게. 목소리에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네. 저는 은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사돈께서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무슨. 제사날 며느리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죠. 아기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에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나는 임신했을 때도 혼자 다 했어요. 금순의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의사의 권유로 은지는 하룻밤만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순이 병실에 함께 남았죠. 엄마, 미안해요.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있어야지. 금순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준 오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한 것도 후회하는 것 같고요. 금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지야, 조금만 더 참아.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금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지는 새벽 5시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금순이 함께 나왔죠. 엄마, 정말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돼. 엄마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택시를 타고 은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명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병원에서 편히 잤어. 우리는 밤새 음식 준비했는데. 목소리에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어서 들어와서 준비나 도와. 금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우리 은지 아직 몸 상태가. 몸 상태는 무슨. 제사인데 며느리가 일해야죠. 사돈은 이제 가보세요. 제사에 바쁘시잖아요. 금순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금순은 마지못해 돌아섰습니다. 은지야, 힘들면 바로 전화해. 네, 엄마. 금순이 떠나자 명숙의 태도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서 옷 갈아입고 제사상 차려. 친척들 9시에 온다고.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죠. 어젯밤 진통으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아기야, 조금만 참자. 오늘만 지나면 돼.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은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죠. 아침 8시였습니다. 은지는 거실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그릇들을 나르는 게 힘들었지만 쉴 수 없었죠. 며느리, 저는 다시 데워서 내놔. 식으면 안 돼. 네, 어머니. 그리고 과일 깎은 거 접시에 예쁘게 담고. 알겠습니다.
태주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아침 9시부터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사촌들까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은지는 현관에서 인사를 받았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며느리 배가 엄청 나왔네. 언제나? 보름 후요. 큰어머니가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친정은 뭐 하는 집이야? 작년에도 안 왔던데.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일하세요. 무슨 일? 시장 반찬 가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은지에게 쏠렸죠. 어머, 세상에. 반찬 가게. 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미숙이 낀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죠. 그래서 결혼 반대했어요. 우리 태준이가 본부장인데 집안이 너무 안 맞잖아요. 은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제사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상 앞에 가족들이 모였죠. 제일 앞에 태준의 큰아버지와 명숙, 그 뒤로 남자들, 맨 뒤에 여자들이 섰습니다. 은지는 무거운 배를 안고 힘겹게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다가 비틀거렸죠. 며느리, 제대로 해. 조상님들 앞인데. 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은지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절을 올릴 때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옆에 있던 작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모두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은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차를 따랐습니다. 며느리, 물 좀. 며느리, 수저 떨어뜨렸어. 며느리, 휴지 좀 가져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성묘 가자. 날씨도 좋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성묘는 가족의 중요한 행사였죠. 교회 묘지로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도 가야지. 명숙이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은지는 대답했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 대의 차에 나눠 타고 출발했습니다. 은지는 태준의 차에 탔죠. 뒷좌석에는 명숙도 함께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명숙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혼자 배를 쓰다듬었죠. 통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40분을 달려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경사진 산길이 이어졌죠. 자, 올라가자. 친척들이 하나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도 천천히 따라갔죠. 하지만 걸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균형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숨도 가빴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며느리, 빨리 와. 뒤처지면 어떡해? 명숙이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곧 갈게요. 은지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훨씬 앞서가고 있었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10분쯤 올라갔을까요? 은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잠시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명숙이 내려왔습니다. 뭐해? 빨리 안 와? 어머니, 죄송해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쉬긴 뭘 쉬어.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에이, 임신이 무슨 병이야? 나는 임신했을 때도 산에 다 올라갔어.
명숙이 은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지가 비틀거렸죠. 어머니, 천천히요. 빨리 가. 그렇게 겨우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었죠. 성묘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묘 앞에서 절을 올렸죠. 은지도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때마다 어지러웠습니다. 성묘가 끝나고 친척들은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는 혼자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죠. 그때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걱정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느려? 창피하게.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배가 무거워서. 핑계대지 마. 다른 사람들 다 기다렸잖아.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친척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30분쯤 쉬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막길이었지만 더 위험했습니다. 미끄러지기 쉬웠거든요. 은지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죠. 태준은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준이 멈춰섰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박미란에게서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나요? 태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핸드폰에 집중했죠. 은지가 태준을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태준아, 뭐해? 빨리 안 내려와. 앞에서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옆을 지나가던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여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박미란,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한 메시지들이요. 오빠, 그게.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들켰다는 당황스러움과 화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뭘 봐? 남의 핸드폰을? 아니, 오빠. 저 여자가 누구예요? 닥쳐. 지금 여기서 이럴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앞서 가던 친척들이 돌아봤죠. 오빠, 저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끄러워. 임신했다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오빠가 바람 피우고 있잖아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멈춰서 상황을 지켜봤죠. 태준아, 무슨 일이야? 명숙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요. 태준이 은지를 지나쳐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그의 팔을 붙잡았죠.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나 여기서 창피하게 왜 이래? 태준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은지가 비틀거렸죠. 산길은 좁았고 경사가 심했습니다. 은지는 균형을 잡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오빠. 은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태준을 향해서요.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태준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은지의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꺄! 은지의 비명이 산속에 울렸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며 비탈길을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나무에 부딪히고 바위에 걸리며 떨어졌습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에. 작은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달려갔죠. 은지는 10m쯤 아래 나무에 걸려 멈춰 있었습니다. 은지야.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다른 남자 친척들도 따라 내려갔죠. 은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복이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고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태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듯 했죠. 내가 뭘. 명숙이 달려왔습니다. 은지, 며느리, 정신 차려. 하지만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배 부분에서도 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넌 미쳤어? 임산부를 밀다니.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실수였어요. 진짜 실수였다고요. 실수? 사촌 하나가 핸드폰으로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산 입구까지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죠. 산모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내려가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은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도 갈게요. 태준이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구급대원이 태준을 막아섰습니다. 아니에요. 실수라고요. 산모가 비탈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실수라고요? 구급차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진 채 남았죠. 이게 대체 무슨 집안이야?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산부한테 저럴 수가 있어? 사촌이 즉시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사날 산길 폭행 충격. 본부장이 임신한 아내를.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국립의료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은지가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태아 심박수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수술실로 은지가 실려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죠. 30분 후 금순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상무가 급히 연락을 했던 것이었죠. 회장님, 은지 씨가 큰일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금수는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시장 작업복 그대로였죠. 은지, 우리 은지는 어디 있어요? 금순이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에 태준이 앉아 있었죠. 옷에 흙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은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금순이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이라고 불러. 감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이 상황을 지켜봤죠. 명숙도 도착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닥치세요. 금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건 사고였어요. 산길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바로 그때 김상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뒤따라 양복 입은 사람들이 5명 더 왔죠. 한국식품법무팀이었습니다. 회장님, 김상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그 말에 주변이 술렁했습니다. 태준과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회장님이라고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순이 천천히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한국식품그룹 회장 박금순입니다. 당신들이 폭행한 여자의 어머니죠. 명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럴 리가. 시장 반찬 가게가 아니었어요. 반찬 가게였죠. 22년 동안요. 진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금순이 김상무를 바라봤습니다. 경찰 불렀나요?
네. 곧 도착합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죠. 아기는 살았습니다. 여자아이예요. 조산이지만 건강합니다. 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는요? 산모는 과다 출혈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머리 부상도 심각하고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금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김상무가 재빨리 부축했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은지가 딸을. 금순이 중환자실로 가려는 순간 태준이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실수였어요. 금순이 태준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갈 겁니다. 내 딸을 다시는 못 볼 거예요.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갑을 들고요. 강태준 씨,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준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감겼죠. 실수였어요. 진짜 실수라고요. 목격자 진술과 영상 증거 확인했습니다. 고의로 밀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태준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우리 태준이. 우리 아들. 금수는 명숙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폭행 방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하고 병원 가는 것도 막았죠.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출혈하는 임산부를 집으로 데려온 게 몰라서 한 일인가요? 명숙은 더 이상 대구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김상무가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문에서 기자 회견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금수는 병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1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한국식품그룹 회장 박금순입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오늘 제 딸이 사위의 폭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산길에서 밀려 굴러 떨어졌고 과다 출혈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가해자인 강태준은 제 딸의 남편이자 식품회사 본부장입니다. 그는 지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22년 동안 광장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반찬 가게요? 네. 진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악의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금순의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것이 있습니다. 김상무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금순이 서류를 꺼내들었죠. 강태준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총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회사에 3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메일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까지요.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식품은 달라질 것입니다. 직원을 존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금수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지가 보였죠.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왔어. 금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오후 4시에 본사에서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비리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완벽하게 처리하세요. 오후 4시였습니다. 한국식품본사 이사회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금순이 단상에 섰습니다. 시장 작업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다시 경영에 복귀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현장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제 딸을 폭행한 강태주는 식품회사 본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부장 자격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진실한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금순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태준을 횡령죄로 고소합니다. 그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뇌물과 회사에 입힌 손해를 확인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했습니다. 금액은 최소 3억 원 이상입니다. 찬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한 직원 처우 개선을 즉시 시행합니다. 금순이 다음 안건을 꺼냈습니다. 첫째, 모든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급여도 30% 인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사내 인권신고 센터를 만듭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즉시 조사합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셋째, 모든 임원에게 분기마다 윤리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능력보다 인성이 먼저입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경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좋은 경영을 할 리 없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금순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의 상태가 궁금했죠.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산모가 조금 전에 잠깐 눈을 떴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좋은 징조입니다. 금순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은지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은지야, 엄마야. 은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아기는요? 건강해. 우리 손녀 건강하게 태어났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다. 신생아실로 가볼까? 금순이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작은 보육기에 담긴 아기가 왔죠. 우리 딸. 은지가 유리 너머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금순도 함께 봤습니다. 작지만 건강하게 숨쉬는 손녀였죠. 이름은 뭐라고 할까? 은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정해. 자유. 자유롭게 살라고요. 금순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우리 자유. 일주일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태준의 폭행 사건이었죠. 피고인 강태준은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태준이 수갑을 찬 채 일어섰죠. 일주일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금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직 병원에 있었죠. 하지만 영상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배우자 폭행죄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특히 임신 만삭의 아내를 산길에서 밀어 중상을 입힌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실수라고요?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명백히 고의로 민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생사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5년이라는 말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금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증언대로 걸어갔죠. 저는 피해자의 어머니 박금순입니다. 금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딸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했고 학대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만났고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길에서 밀었습니다. 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손녀는 아빠 없이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아빠보다는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문을 읽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4년 예상보다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죠. 다음 주에는 명숙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조명숙은 폭행 방조죄와 학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명숙은 법정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학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 준비를 시킨 것뿐이에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 7개월 임산부를 새벽부터 일시켰습니다. 출혈이 있는데도 병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학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명숙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한복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집도 팔아야 했죠. 한편 횡령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메일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까지요. 피고인은 납품업체로부터 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대가로 특정 업체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3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본부장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합니다. 결국 태준은 총 7년형을 받았습니다. 폭행 4년, 횡령 3년이었죠. 모든 재판이 끝난 후 금수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식품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첫째, 모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급여도 대폭 인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윤리위원회를 강화합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합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법률 자문과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경영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인성 없는 경영자는 필요 없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금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은지가 퇴원하는 날이었죠. 엄마. 은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걷기는 힘들었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죠. 우리 자유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한 달이 된 아기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죠. 우리 자유. 금순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웃었죠. 엄마, 태주는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금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7년형을 받았어. 폭행과 횡령 혐의로. 잘 됐다. 은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은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회사로 복귀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식품 마케팅 팀이었습니다. 금순이 특별 채용해 준 것이었죠. 은지 씨, 새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은지는 새로운 시작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금수는 은지와 자유를 위해 시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줬습니다. 모녀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엄마,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자유도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고. 고마워요, 엄마. 은지가 금순을 꼭 안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죠. 금수는 광장시장 야외 정원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8세가 된 금수는 1년 전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았죠. 금순 언니, 아니 회장님 덕분에 우리 삶이 정말 좋아졌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냥 금순이라고 불러요. 나는 여전히 여러분의 동료예요. 금순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은지 씨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오늘 곧 올 거예요. 바로 그때 멀리서 한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지였죠. 엄마. 은지가 화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9세가 된 은지는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3살이 된 자유가 있었죠. 할머니. 자유가 금순에게 달려왔습니다. 금순이 손녀를 번쩍 안아 올렸죠. 우리 자유 많이 컸네. 할머니,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손녀 대단하네. 금순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지는 한국식품 마케팅팀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죠. 엄마,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우리 팀이 개발한 신제품이 대박 났대요. 출시 일주일 만에 매출 10억 원 돌파했어요. 금순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은지의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이 보였습니다. 금순이 물었죠. 또 왔구나. 네, 석 달마다 와요. 사과 편지요. 읽어봤어? 아니요. 아직은 읽고 싶지 않아요. 금순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지금은 아니에요. 태주는 지금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7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2년 감형받아 5년 만에 나올 예정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본부장이 아니었습니다. 45세의 태주는 출소 후 작은 식품회사 창고 관리직으로 일할 예정이었습니다. 명숙은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복 가게를 잃고 집도 팔았죠. 가끔 은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금수는 요즘 시장 상인 권익 증진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장 상인들을 돕고 권리를 지키는 일이었죠. 이날도 금수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상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50대 시장 상인인데요. 상사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무시하는데요? 막노동하듯이 대해요. 존중이 없어요. 금순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일은 분명히 말해도 돼요. 하지만 말하면 해고당할까 봐요. 우리 재단에서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여성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녁이 됐습니다. 금수는 은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저녁을 함께 먹었죠.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자유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게 누구야?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요. 아빠는? 자유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금순과 은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눈물이 고였죠. 그래,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금순이 자유를 꼭 안았습니다. 식사 후 자유가 잠들자 금순과 은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원래 강한 아이야. 혼자서도 잘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서 강해질 수 있었어요. 금순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자유도 건강하게 자라고 일도 보람 있고요. 그럼 됐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금수는 광장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상인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에요. 신입 상인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가치는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세요. 그게 진짜 일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금수는 자신의 가게로 갔습니다. 아직도 일주일에 2번은 가게에 나왔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죠. 금순 언니, 오늘 뉴스 봤어요? 영숙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뉴스? 강태준이 출소한대요. 다음 달이요. 금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지는 알아요? 아직 말 안 했어요. 금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소한다고 해도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죠. 은지와 자유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출소했습니다. 언론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죠. 명숙만 혼자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엄마. 태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5년 만이었죠. 미안해,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작은 식품회사 창고 관리직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 본부장 시절의 3분의 1이었죠.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멀리서 은지와 자유를 봤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었죠.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자유는 이제 4살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는 아빠를 모릅니다. 자신 때문이었죠. 은지는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웃으며 딸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죠. 태준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금수는 요즘 전국시장 순회 강연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에게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시장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금순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태준 오빠가 출소했대요. 금순은 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뉴스에서 봤어요. 두렵지 않아? 아니요.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냥 남이에요. 금순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잘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는 왜 22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금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어. 재벌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을 구별하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인성으로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금수는 한국식품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분기별 보고를 듣기 위해서였죠.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보고했습니다. 직원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금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직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윤리 교육도 빠짐없이 진행하고요. 회의가 끝나고 금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22년 전 이 자리를 떠날 때가 생각났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었죠. 저녁에 금수는 은지와 자유를 데리고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일했던 곳을 보여주고 싶었죠.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가 22년 동안 일했던 시장이야. 우와. 자유가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금수는 자신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죠. 여기서 반찬을 팔았어.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요. 왜요? 손님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진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자유가 금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금순이 손녀를 안아 올렸죠. 은지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도 자유한테 그렇게 가르칠게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요. 금순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세 사람이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한 달 후 금수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 권익 증진 공로였죠. 시상식장에는 은지와 자유도 함께 왔습니다. 박금순 씨, 22년간 시장 상인으로 일하며 상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기업 윤리를 확립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금순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시장 상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금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시장 상인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딸과 손녀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은지가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가 엄마의 손을 잡았죠. 엄마, 왜 울어요? 행복해서 그래. 우리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서. 자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요. 저녁에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죠. 금순이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건배해요. 은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뭐야? 우리 가족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금순과 은지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유도 주스 잔을 들었죠. 나도.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금수는 생각했습니다. 22년의 긴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됐다고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딸과 손녀가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진짜 가치를 배웠으니까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금수는 잔을 내려놓고 딸과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죠. 이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금순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죠. 금수는 73세가 됐습니다. 완전히 은퇴하고 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9살이 된 자유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 우리 할머니에 대해요. 금순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22년 동안 시장에서 일하면서 진짜 가치를 배웠다고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줬다고요. 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자유 정말 대견하네. 은지는 지금 한국식품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44세의 은지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됐죠. 엄마,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뭘? 전국 시장 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요. 연간 100억 원 규모로요. 금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네. 엄마 뜻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금순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느 날 금수는 광장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만나러 갔죠. 금순 언니. 영숙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70세가 된 영숙은 여전히 김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언니 건강하시네요. 언니 덕분이에요. 덕분에 우리 권리도 많이 좋아졌고요. 금순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3년 전에 회장님 재단 도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상사한테 무시당하고 해고당할 뻔했는데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여기서 가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금순이 여성을 안아줬습니다. 당신이 잘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금순은 자신의 옛 가게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죠. 회장님, 부부가 인사를 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회장님 덕분에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손님들이 예전 그 맛이라고 좋아하세요. 금순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금수는 은지와 자유를 데리고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죠. 할머니, 나 커서 뭐 할까? 자유가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나는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금순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자유 마음이 참 예쁘네. 은지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태준 오빠한테서 또 편지 왔어요. 금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계속 사과하고 있어요. 언젠가 용서해 달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금순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 없어. 태준은 지금 작은 식품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50세가 된 태준은 더 이상 옛날의 오만한 본부장이 아니었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명숙은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계속 일했죠.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가끔 은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금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단 이사장직도 내려놓기로 한 것이었죠.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가지고 싶어. 자유랑 더 많이 놀고 싶고. 은지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금순의 마지막 이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상인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회의실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금수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죠.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은지도 행복하고 자유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진짜 할머니로만 살 거예요. 손녀 키우고 딸 곁에서 응원하면서요. 금순이 사진에 키스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에 은지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금순의 은퇴 축하 파티였죠. 엄마,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유가 노래를 불렀죠. 할머니 사랑해요. 금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세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습니다. 한 달 후 금수는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은지와 자유와 함께 제주도로 갔죠. 할머니, 바다 정말 예쁘다. 자유가 파도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우리 자유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금순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정말 행복해. 세 사람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금수는 생각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다고요. 22년 동안 시장에서 일하며 진짜 가치를 배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딸과 손녀에게 그것을 물려줬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으니까요. 금수는 딸과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1년 후 자유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죠. 나는 커서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자유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자유가 금순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발표 잘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금순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자유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 자랑스러워. 은지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다. 자유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리가 최고야. 은지가 웃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은 정성이야. 사랑을 담아 만들어야 해. 식사 후 자유가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은지와 금수는 거실에 남았죠.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뭔데? 시장 상인 자녀 장학금 프로그램이 시작됐대요. 연간 1,000명을 지원하기로요. 금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 엄마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박금순 장학재단이요. 금순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내 뜻을 이어줘서. 은지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길이에요. 저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힘들게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순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존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요. 금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죠. 22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강해졌고 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으니까요. 금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죠. 꿈속에서 금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컸어요. 손녀도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잘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금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됐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수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고 사랑받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